전부 셀프로 했는데 서비스 팁을 따로 내라고요? 구독자 400만 명을 보유한 미국인 유튜버의 한마디가 여행업계 트렌드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본에는 팁 문화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완전 반대였죠. 가는 곳마다 충격적인 경험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일본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녀가 올린 한국과 일본 비교 영상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두 나라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걸까요? 전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남편 제이슨과 함께 돌같 지난 딸 클로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희는 구독자 400만 명을 보유한 부부 유튜버인데 클로이가 슬슬 걷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기와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이었죠. 그동안 집에서 하는 육아 일상만 보여드렸는데 아이와 함께하는 첫 번째 큰 모험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몰디브의 푸른 바다, 두바이의 화려한 건물들을 지나 이제 마지막 여행지 두 곳이 남았습니다. 바로 일본과 한국이었어요. 구독자분들도 이번 세계여행 시리즈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 특히 일본과 한국 편이 가장 기대된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희는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화면 앞에서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일본이에요. 아기랑 세계여행 계획할 때부터 가장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거든요. 채팅창에는 좋겠다, 부럽다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사실 일본에 대한 기대가 유난히 컸어요. 여행책을 읽어봐도, 다른 여행 유튜버들의 후기 영상을 봐도 칭찬일색이었거든요. 특히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에 완벽한 나라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일본은 분명 완벽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에서 내릴 때 기사님이 고개를 돌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팁은 보통 15% 정도 주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일본은 팁 문화가 없는 나라라고 들었거든요. 오히려 팁을 주면 직접적인 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처럼 팁 주는 건 자제해야겠다고 다짐까지 했었는데 말이에요. 제이슨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팁 없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제이슨과 저는 서로 당황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외국에서 온 손님들은 대부분 주시더라고요 라고 덧붙였어요. 결국 팁을 주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함이 남았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건네준 태블릿 화면에 자동 팁 설정이 되어 있더군요. 팁 20% 버튼이 가장 크게 보였어요. 저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제이슨도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받은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글쎄, 우리가 알던 일본과는 너무 다른데, 여행 가이드북에서 본 일본과는 너무 달랐어요. 고객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일본의 서비스 문화를 기대했는데, 현실은 계속해서 소비를 강요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호텔 방에 들어가서 제이슨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뭔가 이상해. 우리가 알던 일본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아직 첫날이니까 성급한 판단은 하지 말자. 창밖으로 보이는 일본의 밤 풍경은 분명 아름다웠습니다. 야경이 반짝이고 거리는 깨끗했죠.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완벽한 일본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클로이는 새로운 환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평온한 잠자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좀 나아질까요? 아니면 이런 혼란이 계속될까요? 완벽할 거라 믿었던 일본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의문투성이로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도심으로 나왔어요. 거리 어디에도 쓰레기 하나 없고, 건물들은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죠. 직원들도 겉으로는 매우 친절했어요.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정중한 말투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갔고, 시선이 마주치면 바로 피해버렸죠.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이슨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상하게 다들 정중한데 뭔가 차가워. 우리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개인주의적인 문화라고는 하지만
정서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기분이었거든요. 클로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미슐랭 라멘집에 들어갔습니다. 여행책에서 본 유명한 곳이었죠. 30분 줄 서서 들어갔는데 국물 맛은 정말 깊고 진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결제할 때 또다시 팁 선택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앞에 있던 일본인 손님들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모두 0%를 선택했는데 직원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영수증을 건네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차례가 되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건네주는데 마치 당연히 팁을 줄 거라는 기대가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은 원래 팁 문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앞 손님들이 0%를 선택하는 걸 봤으니 저희는 팁 5%를 선택했어요. 그 순간 직원의 얼굴이 미묘하게 바뀌는 걸 봤습니다. 웃고 있던 표정이 굳어지면서 뭔가 실망한 듯한 기색이 스쳤어요. 마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제이슨과 저는 밖으로 나오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손님인데 왜 강요를 당하는 기분이 들지? 정말 이상했거든요. 같은 가격을 내고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국적에 따라 다른 기대치를 갖는다니요. 오후에는 교토의 유명한 사찰을 구경했어요.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이 차분해졌죠. 그 후 여행책에서 본 카페에 들렀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디저트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 카페는 완전히 셀프로 운영되었어요. 매장 앞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음료와 디저트를 직접 받아왔어요. 먹고 난 후에는 테이블까지 직접 치우고 반납했습니다. 모든 걸 셀프로 했죠. 직원은 음료만 만들어줄 뿐 다른 서비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또 그 화면이 떴어요. 서비스 팁 10%, 20%, 30%가 큼지막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0%는 구석에 작게 숨어 있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다 내가 했는데 서비스 팁을 또 내야 해? 결제도, 디저트 가져오는 것도, 치우는 것까지 저희가 했는데 서비스 팁을 달라니요? 그것도 최대 30%까지 요구하다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이슨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매번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고 나서도 팁 요구하는 화면 때문에 기분이 안 좋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조용했어요. 첫날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계속 소비를 강요당하는 기분에 지쳐 있었거든요. 클로이만 천진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희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한국으로 가는 날이네. 제이슨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거든요. 일본에서의 3일이 지나고 마침내 한국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어요. 일본도 이런데 한국은 어떨까 싶었거든요. 아시아 문화권이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편견이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입국 심사 직원이 클로이를 보더니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Welcome, Princess.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도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항 직원들이 정중하긴 했지만 무표정이었거든요. 여기서는 진짜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진심 어린 환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도 놀라웠습니다. 무빙워크가 곳곳에 잘 설치되어 있어서 클로이 유모차를 끌고 가기가 정말 편했어요. 안내 표지판도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적혀 있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하철이 공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별도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부를 필요 없이 바로 시내로 갈 수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제이슨도 감탄했어요.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캐리어를 든 여행객들, 직장인들로 가득 차였습니다. 일본 지하철처럼 조용하긴 했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남성이 저희를 보더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기도 있는데 여기 앉으세요. 그러자 옆에 앉던 여성분도 일어나며 여기도 앉으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거기서는 아기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타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사양하자 그 남성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서 앉으세요.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니 신기한 좌석이 보였어요. 전체가 분홍색으로 꾸며져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저긴 왜 아무도 앉지 않죠? 제이슨이 옆에 서 있던 한국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임산부 전용석이에요. 그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저긴 비워놔요. 임산부가 마음 편히 앉을 수 있도록요.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와, 정말 대단한 문화야.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또 모든 승객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비워두고 있다니. 놀라워. 이런 배려하는 시스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규칙이 있어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질서와 따뜻함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호텔까지는 택시를 이용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미리 팁을 준비했죠. 도착해서 요금을 내고 팁을 건네려고 했는데 기사님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한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클로이를 보며 말했어요. 애기가 정말 인형같이 생겼네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제이슨과 저는 말없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팁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칭찬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일본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거리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제이슨과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완전히 다르네. 응. 시스템도 편리하고 사람들도 따뜻해. 팁 없이도 미소와 배려가 가득한 문화를 직접 경험했거든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완전히 바뀌는 하루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남산으로 향했어요. 서울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해서 기대가 됐어요. 클로이를 안고 남산타워 주변을 걸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작은 노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소품들을 팔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클로이를 보시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희 쪽으로 오셨어요. 어머, 아기 발 시렸겠다. 판매하시는 물건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거 새 거예요. 꼭 신기세요. 아주머니가 건네준 건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아기 양말이었어요. 분홍색 양말에 작은 곰돌이가 그려진 아기 무릎까지 오는 정말 예쁜 양말이었습니다. 직접 포장지를 뜯어서 클로이 발에 직접 신겨주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웃으셨습니다. 공짜예요. 공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기 발 내놓고 다니는 건 절대 못 지나치죠. 그리고는 손인사를 하시며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 아기를 위해 자신의 물건을 선뜻 내어주시다니. 제이슨과 저는 말없이 서로 쳐다보며 웃음이 터졌어요. 세계여행하며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오후에는 명동 근처 전통시장에 가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서 궁금했거든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됐어요. 상인들의 큰 목소리, 갖가지 음식 냄새, 북적이는 사람들. 일본의 조용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에서 김밥, 떡볶이가 유명하다고 해서 클로이도 먹을 수 있는 꼬마김밥과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클로이가 꼬마김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던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잘 먹네. 그러더니 갑자기 작은 떡 하나를 더 주셨어요. 이것도 줄게. 계산할 때 떡값은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옆 과일 가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귤을 몇 개 사는데 아저씨가 아기 먹으라고 하시며 귤 2개를 더 봉지에 넣어주셨어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어디를 가도 클로이를 보면 뭔가를 더 주려고 하셨어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전통 소품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딱히 살 건 없었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가게를 나가려는데 가게 주인이 저희를 보더니 말하시는 거예요. 아기 첫 한국 여행이지요? 이거 선물이에요. 그러시며 작은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놀이개 열쇠고리를 건네주셨어요. 아니에요. 저희 아무것도 안 샀는데. 제가 사양하려 했는데 주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아기가 한국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서요. 가게에서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이런 선물을 받게 되니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는 클로이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엄마를 쏙 닮았네. 예쁘게 크거라. 가게를 나와서 제이슨에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이 넘친다. 일본에서는 우리한테 말을 걸거나 눈 마주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말이야. 제이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 종일 받은 선물들을 침대 위에 늘어놓고 봤어요. 아기 양말, 귤, 떡, 열쇠고리. 하나하나가 그냥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공짜가 아니야. 제이슨이 조용히 말했어요. 마음이야. 진짜 마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저희를 잠시 왔다 가는 여행객이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이틀째 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낸 다음 날, 저희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현지 가족이었어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김현수, 장현지라는 40대 부부였는데, 클로이를 보더니 먼저 말을 걸어주셨거든요. 아기가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니 저희가 미국에서 온 유튜버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러더니 정말 친절하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해주시는 거예요. 불고기 식당 좋은 곳 알아요. 같이 가실래요? 저희는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현지인과 함께하는 식사라니 정말 기대가 됐거든요.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정말 많았거든요. 게다가 매장 한켠에는 무제한으로 리필할 수 있는 셀프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밥솥과 국솥까지 완비된 모습에 저희 부부는 놀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문한 음식 말고 저것들도 계속 더 가져와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현수 씨가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네, 그럼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더 가져오세요. 두 부부가 통역에 자세한 설명까지 해주니 한국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클로이도 새로운 음식들에 호기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맛보더라고요. 불고기와 반찬들 하나하나 다 맛있었고요. 특히 클로이는 달걀찜을 정말 좋아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오시더니 말하시는 거예요. 커피, 차, 식혜 중에 뭐 드릴까요? 저희는 또 당황했어요. 얼마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아주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웃으셨어요. 공짜예요. 공짜. 처음으로 마셔본 식혜의 달달하고 시원한 맛에 감탄이 나왔어요. 기름진 음식 먹고 나서 이거 마시니까 상쾌하네요. 제이슨이 연신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한국은 식사하고 이런 것도 공짜로 줘요? 저희가 놀라워하자 현수 씨가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럼요. 한국은 손님을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여겨요.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에게 그냥 보내긴 섭섭하다는 마음에서 입가심 음료를 챙겨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문화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게 정확히 계산되고 분리되어 있었다면 한국에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현수 씨가 말했어요. 한국에는 손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문화가 된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전에 시장에서 받았던 떡과 귤이 떠올랐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덤을 주셨던 거구나 싶었거든요.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제이슨이 말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셋째 날도 감동으로 가득했어요. 다음 날 현수 씨네 가족과 함께 경복궁에 가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한복 입고 사진 찍어보시는 건 어때요? 클로이가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한복 대여점에서 저희 가족 모두 한복을 골랐어요. 클로이는 분홍색 저고리에 하얀 치마를 입혔는데 정말 공주처럼 예뻤습니다. 저는 연보라색 한복을, 제이슨은 회색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웅장한 건물들과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더라고요. 클로이도 신기한 듯 박수치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며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저기 사진 같이 찍어도 돼요? 한 젊은 커플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머니 두 분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특히 클로이를 보더니 모두들 환호했습니다. 아유 예뻐라. 인형같이 생겼네. 한복도 너무 잘 어울린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점점 기분이 좋아졌어요. 현수 씨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한복 입고 있으면 정말 좋아해요. 우리 문화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저는 제이슨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연예인이라도 된 것 같네. 정말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반응해 주실 줄 몰랐어요. 여행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설렘과 벅찬 감정이 들었습니다. 경복궁 구경을 마친 후 현수 씨네 집에 초대받았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외국인을 선뜻 집에 초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배달앱으로 음식 시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연지 씨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희는 아무거나 좋다고 했죠. 그런데 주문을 하면서 놀라운 말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배달앱에서 후기 쓰면 음료나 사이드 메뉴를 서비스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또요? 한국은 도대체 어디까지 퍼주나요? 저는 정말 감탄하며 말했어요. 식당에서도 공짜 음료를 주더니 배달앱에서도 서비스를 주다니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일본은 서양의 팁 문화가 확산되고 있던데요. 한국은 어떤가요? 현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완전히 달라요. 식품위생법상 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음식값에 봉사료가 포함된 최종 가격을 표기해야 해요. 손님에게 추가 팁을 요구하는 건 불법의 소지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주는 경우만 예외이고요. 저희는 크게 놀랐습니다. 법으로까지 정해져 있다니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팁 문화를 도입하려다 여론에 몰매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배달앱, 택시앱, 몇몇 식당에서 팁 제도를 도입하려다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 반응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화면에 댓글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고, 현수 씨가 번역해 주었어요. 팁 문화는 없어져야 할 1순위 문화다. 원래 가격에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마라. 팁 요구하는 가게는 절대 안 간다. 폐업 각오해라. 댓글들을 읽어보니 한국 사람들의 의견이 정말 확고하더라고요. 팁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났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거 공짜예요. 물을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웃으며 당연하죠라고 했던 거군요. 제이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이었던 거네요. 팁에 대해 이렇게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현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팁 문화 정말 싫어해요. 이미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또 내야 하냐는 거죠. 저도 완전 동의해요. 그때 배달 음식이 도착했어요. 거기에는 약속대로 음료와 사이드 메뉴까지 함께 왔더라고요. 저희 매장에서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손글씨로 쓴 쪽지도 붙어 있었어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한국은 정과 시스템이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네요.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사회적 합의도 확고하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정은 넘쳐나는 나라였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저희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팁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철학과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이슨이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훌쩍 지나고 드디어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바로 영상 편집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특별해서 이걸 하루빨리 시청자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제이슨과 저는 밤늦게까지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당황스러웠던 순간들과 한국에서의 감동적인 경험들을 대비시켜 구성했어요. 제목은 일본 대 한국 문화의 차이로 정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건 꼭 나누고 싶었어요. 일본과 한국을 다녀온 후 저희 가족이 받은 문화적 충격, 그리고 감동을요. 정말 진심을 담아 녹음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처음 몇 시간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댓글들이 하나둘씩 달리며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 인상 깊었어요. 일본 여행 가려다 이 영상 보고 한국으로 바로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팁 없이도 이런 서비스를 준다고요? 미국은 왜 이걸 못할까요? 특히 클로이 관련 댓글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기한테 양말 선물하는 거 보고 눈물 났어요. 정이 정말 많은 나라네요.
지하철에 임산부 좌석을 비워놓는다니. 진짜 문화 충격이다.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외국인 눈으로 본 우리나라가 이렇게 따뜻하다니 새삼 자랑스럽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댓글은 더 많아졌어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기 시작했고 다른 유튜버들도 반응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대형 여행사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영상을 저희 채널에 공유해도 될까요? 그들은 저희 영상을 자사 채널에 공유하면서 정이 넘치는 나라, 새로운 여행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특집 영상 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한국의 따뜻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여행사에 영상이 올라간 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여행 관련 뉴스에서 저희 영상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한국 관광 문의가 급증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행사 담당자가 전화로 말하더라고요. 영상 업로드 이후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급증했어요. 특히 한국문화체험 여행 패키지는 매진됐다니까요. 저희 경험담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글로벌 관광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요. 댓글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한국 하면 K-팝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정이 많은 나라가 먼저 떠올라요.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저희가 기획한 영상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었으니까요. 몇 주 후에는 다른 나라 유튜버들도 한국 여행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모두 한국의 정 문화를 주제로 한 콘텐츠들이었습니다. 저희 영상이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오후, 갑자기 화상통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그리운 얼굴들이었어요. 에밀리, 현수 씨와 연지 씨, 그리고 딸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이슨도 정말 반가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클로이 정말 많이 컸네요. 연지 씨가 화면 속 클로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클로이도 화면을 보며 방긋방긋 웃었어요. 현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상 잘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한국 뉴스에도 나왔던데요?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놀랐어요. 그때 연지 씨가 핸드폰을 들어 보여줬어요. 그날 경복궁에서 우리가 다 같이 찍었던 단체 사진. 아직도 휴대폰 배경이에요. 화면 속에는 우리 모두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의 모든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1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며 이야기했어요. 또 언제 올 거예요? 연지 씨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꼭 다시 갈게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남산타워, 노점 아주머니가 클로이에게 신겨주셨던 분홍색 아기 양말. 요즘에도 자주 신기고 있죠. 시장에서 받았던 한국 전통 문양의 놀이개 열쇠고리. 지금은 제 가방에 매달려 있어요. 볼 때마다 그때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현수 씨 가족과 함께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들. 액자에 넣어두었는데 볼 때마다 미소가 절로 났어요.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저는 제이슨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정을 또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 제이슨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다음 세계여행은 한국부터 시작하자.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희는 세계여행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저희 부부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넣기로 했어요. 조용한 음악과 함께 저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저희는 계속 팁을 요구받았습니다. 택시에서, 호텔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셀프 카페에서도 말이에요. 손님이라는 느낌보다는 단순 소비자라는 느낌이 강했죠. 제이슨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한국에선 팁이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추울까봐 건넨 양말, 덤으로 주는 음식, 서비스로 나오는 음료수까지. 마지막으로 제이슨과 함께 말했습니다. 팁 대신 미소, 강요 대신 배려가 있는 곳. 그곳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영상을 완성하고 나니 정말 뿌듯했어요. 일본과 한국에서의 완전히 다른 경험을 생생하게 담을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이 마지막 편도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팁 문화에 지친 외국인들의 댓글이 많았어요. 팁 때문에 여행이 스트레스였는데 한국은 정말 다르네요. 진짜 마음을 주는 나라, 한국에 가는 게 제 버킷리스트예요. 그렇게 저희 한국 여행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사실 이건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조건 없이 따뜻함이 넘치는 그 나라, 언젠가 다시 돌아갈 대한민국을 향한 그리움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